자, 20페이지에 101번. 자, 우선 그 오른쪽에 있는 103번 유형은 사실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이게 사실은 요 단어 말고 오늘 좀 공부할 그 뭐냐 항등식과 나머 정리 내용을 습득해 놓고 하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우선 요거 풀자마자 갬 정리하고 그 다음 요걸로 풀게. 예? 자, 먼저 101번 한번 봐요. 자, 먼저 자 px 얘도 그래. 얘도 솔직히 얘도 지금 나머 정리랑 항등식을 정리해 놓고 보는 게 더 좋긴 해요.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빼기 4이고 나머지가 2일 때 잠깐만. 여기 이렇게 쓰자. 우선 px라는 애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빼기 4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랬을 때 p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요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살짝 정리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랑 몫은 qx라고 보통 쓰고요. 나머지는 rx라고 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용어만 외워놔. 내가 오늘 그거를 근본적으로 정리를 쫙 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다항식의 나눗셈 나오잖아. 거의 그냥 99% 그냥 무조건입니다. 얘를 바로 이렇게 항등식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복수. 나눔을 당하는 애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죠? 암기를 쳤다니. 자, 나눔을 당하는 애는 나누는 애에다가 몫을 곱하고요. 나머지를 더하면 되죠. 요렇게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거의 다항식 나눗셈 문제에서요. 내신이든 뭐든 그냥 요렇게 바꾸면 너는 80% 해결한 거야. 그리고 나 조금 이 짜잘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봐라. 그럼 봐봐. 요걸 갖고 그대로 쓰면 돼요. 끝. 자, 그럼 우선은 px는 px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니까요. x 플러스 3 그리고 몫은 3x 빼기 4 몫은 곱하고요.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좀 이거 문제가 좀 저급한 게 그냥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요 항등식 개념을 쓰는 순간 px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냥 때려 나누면 됩니다. 실제 나누기 해가. 왜냐면 나중인데 오늘은 이제 나중에 우리 개념 정리하고 나서 보면 보통 나머지만 구하라고 나와. 보통 목도 요구하긴 해. 그때는 이제 나머지만 구할 때는 지금 이거 그 다음 단계인 실제로 나누기 안 해도 돼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먼저 요거 좀 전개합시다. 예, 전개해 주니까 야 이거 좀 귀찮다. 근데 요거 좀 내가 암산으로 할게. 요거 3x의 제곱이고요. 자, 1창은 요거하고 요거죠. 9x랑 요거니까요. 플러스 5x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인데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14까지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게 바로 px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때려 나누세요. 어? 초등학교 방법으로다가 3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14를 뭐요? 3으로. 기억하죠? 쉬운 거니까. 얘를 요거랑 똑같이라서 3x. 3x의 제곱 빼기 9x.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14x 빼기 14. 어우, 숫자 이쁘다. 얼마 곱하고, 요 얼마 하면 돼요? 14. 그랬더니 14x 빼기 4, 3, 12, 42.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죠? 오케이? 더워서 그러죠. 그래서 14 빼니까 얼마예요? 28 됩니까? 오케이.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 그럼 끝. 몫은 요거. 얘가 나머지. 답 체크하면 돼요. 예.
자, 오늘은 요거 그 다음 단원인데, 오케이. 예. 조금 내용이 약간 좀 됩니다. 좀 필기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보면 고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뒤에도 중요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가 좀 제일 처음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잘 해놔야 돼. 자, 뭐냐면 자, 요거 첫 번째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항등식이 뭐냐? 한번 저번 시간에 살짝 말해줬는데 한번 또 암기록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항등식이 뭐였죠?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아, 80%.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어. 참이 되는 등식. 거의 한 90%. 아니 거의 맞았어. 근데 아마 내 표현에서 약간 조금 이제 헷갈린 게 있는 거야. 진짜 잘했어. 뭐냐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안 쓰지 마요. 이건 쓰고 이건 쓰지 마요. 우리가 고등 전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식들이 있어요. 식들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5개. 오케이, 자, 첫 번째. 항등식, 오케이, 오늘 배우고 항등식. 좋아. 그리고 2차 방정식, 아니야. 그거는 좀 크게 포괄적으로 방정식. 그리고 또 뭐요? 함수식, 오. 그리고 마지막. 부등식.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4개야, 4개. 이해가? 큰 틀로 보면 4가지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틀인 거야. 야, 근데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얘가 항등식이에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의인데, 항등식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어떤 식을 항등식이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 좀 이따 이거 다시 또 정리합니다. 얘 보면요, 얘가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지만 이 얘기야. 좌변이랑 우변이 식의 형태는 달라. 그런데 식의 형태는 다르지만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도요 항상 등호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하겠지만 결국 이게 보면 요 인수분해잖아요. 인수분해를 표현한 요 식도 무슨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항등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인수분해 배울 때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뭐냐면 사실 인수분해의 의미가요. 우리 또 첫 수업할 때 했습니다. 항이 3개지. 근데 항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 그렇지, 각각을 인수라 부르고요. 그래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변형하는 게 인수분해인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선 오늘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식들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특한 애예요. 식은 다르지만 너는 함수의 값이 항상 같기 때문에 등호 성립하신 항등식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뭘로 가냐면 해법 바로 가는 거예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데 항등식 단독형 문제는 존나 쉬워. 별 의미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뭐 이걸 쓰느냐 두 번째 거 쓰느냐의 기준은 좀 풀다 보면 감이 와. 솔직히 얘기해서. 자, 2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명칭은 진짜 있어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자, 식 써볼게요. 형태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다 쓸게 그냥. 얘가요 지금 봐봐요. 항상 문제를 이게 항등식 문제를 좀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변수 x, y에 대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아니면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XY도 나올 수도 있고 X 혼자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는 바뀝니다. 문자는. 야 그러면 봐봐. 개수비교법 야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일 때 개수비교법이 뭐냐면 개수를 비교한다는 거야. 근데 별거 없다 봐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 여기 같대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이런 표현들 서브 표현이 없으면요. 만약 이거 나오면요. 우리는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되냐. 방정식이나 함수로 접근해야 돼. 그냥. 그런데 요 표현이 나와. 항등식은 항상. 뭐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항등식이다라고 나와. 그러면 요 때는 그리고 또 요것도 중요해요. 변수가 어떤 문자인지도 확실히 봐야 돼. 변수가 뭐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대응하는 함수값이 많은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x랑 y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이게 항등식이라 그랬으니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야,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어떠면 당연히 성립하겠냐? 똑같으면 당연히 성립한 거 아니야. 좀 웃긴 얘기지만. 그렇잖아. 그리고 그거요. 그래서 A랑 뭐랑 A-랑 같고 B랑 뭐랑 B-랑 같고 C랑 뭐랑 C-가 같으면 됩니다. 개수비교법 보면 되게 쉬운 거야. 에? 그리고 근데 이거 말고도요. 요렇게 될 때도 있어요. 요렇게 푸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난이도로 난이도 얘기 좀 그런 나중에 풀어보면 존나 쉬워서 그냥 막 풀 텐데. 난이도로 얘기하면 얘가 좀 더 어렵다기보다 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수치 대입법이야. 뭐 되게 있어 보이지. 근데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없어. 그냥 요 단어만 정확히 보면 돼. 대입. 오케이? 입시 얘기가 아니고 대입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질문은 꼭 이렇게 동문서답이죠. 뭐 얘기하면 막 국어 시간이야. 야 이게 무슨 의미야? 그거예요. 그렇잖아.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 꼭 이런 대입. 수치, 그러니까 숫자를 실제로 넣어서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항등식이 뭐냐?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 얼마를 넣어도 항상 등호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의 개수만큼 필요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예를 들게 그냥 예를 들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ax bx 플러스 3 5는 x 플러스 1. 근데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니까 막 한 거야. 나 지금 막 한 거야. 그러면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돼.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동료한끼리 정리해서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료한끼리 정리해서 하는 게 귀찮아. 딱 보니까 그냥 아무나 막 넣어.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본능적으로. 그렇죠. 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꼭 그냥 지 똑똑한 척 하려고 한 123 정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럼 1220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쉬운 거 넣어. x에다 우선 0 넣으니까 없어지고 0 넣으니까 3b 뭐 이렇게 플러스 5는 1. 그래서 하여튼 분수 나오네요. 오케이? 또 얼마 넣고 싶어? 이제 하나 더 필요하잖아. 오케이 1 넣어갖고 뭐 a 뭐 4b 5는 2 해갖고 여기서 B 나온 거 여기다 넣어갖고 A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쉽죠? 그래서 수치 대입은 그냥 그냥 요거는 굳이 쓰면 임의의 값을 변수에 대입한다. 오케이? 근데 처음 배우는 거라서 자꾸 좀 이런 거 자꾸 듣고 그냥 읽고 다시 또 기억하고 해야 돼요. 수학에서 이제는 임의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야 돼. 임의의가 무슨 의미일까? 오케이. 이게 국어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냐? 좀 국어가 왜 이게 답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답이래. 그리고 이거 나는 왜 틀린지 내 비밀이 있는데 하나가 아마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자꾸 느낄 텐데 제가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LI 그냥 틀렸다고 지적질해도 상관없고 그냥 최대값 이렇게 써버린다. 뭐야? 귀신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최대값 이렇게 써야 되냐면요. 그쵸? 뭐 상황이 있던데? 그쵸? 몰라요? 이런 책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헷갈려. 되게 헷갈려. 응?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근데 수학에서 언급되는 이런 용어들은 좀 임의가 뭐냐면 정확히는 그 얘기야. 뜻 없이. 근데 뜻 없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뜻 없이. 뭐 이제 뜻 없이 임의로 선택한다. 그럼 뜻 없이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특정한 생각 없이. 그렇지. 근데 그걸 좀 더 확장을 해봐. 막 마구잡이로 선택을 해. 그게 뭔 얘기야? 랜덤 그건 좀 너무 무작위. 그게 너무 그냥 똑같은 용어고. 그걸 좀 확장해 생각해봐. 뭐겠어? 임의의. 그렇죠. 뭐냐?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거 임의의라는 것이 나오면요, 그냥 모든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마 공통수학 2 거기 보면 이제 명제라는 단원에서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임의는 뜻없이, 그리고 또 모든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우선 요건 좀 용어 정리인 거고, 그러니까 임의의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갖고요 하는 게 수치 대입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 항등식은 단독형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 의미는 없어. 되게 쉬워. 그냥 요거 두 가지 잘 해갖고요, 요거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등식 요겁니다. 근데 이게 항등식이 왜 필요하느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고등수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딱 여기에서 이게 막혀. 좀 어렵거든. 근데 이것 그 다음에가 더 막히죠. 뭐였냐면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문제는 잘 안 나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서에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먼저 나머지 정리가 뭐냐? 나머지 정리의 정의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의는요, 선생님이 그냥 좀 내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좀 내가 구분해서 내릴 건데, 얘가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보통의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야. 자, 첫 번째는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속 내가 강조했던 게 뭐죠?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식으로. 오. 문제를. 자, 갈게요, 우선은. 잘했어. 선생님, 너에게 정답을 원하겠어? 그렇지 않아. 봐봐. 뭐였냐면, 아마 이거 또 얘기하면 또 기억날 거야.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요,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 다항식. 그건 인수분해인데요. 거기다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 뭐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죠? fx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뭐 배웠죠? 항등식. 오케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선 1차적인 정의예요. 진짜. 좀 더 봐봐. 그리고 하나 더. 야, 타이틀 제목에서도 이미 나와야지. 야, 나눗셈의 정리야. 나눗셈의 정리? 미친놈 아니야? 나머지 정리야. 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나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요, 얘는 항상 이런 건 아니야. 뭐냐면, 목이 있죠, 목. 요 몫은 일반적인 그 문제에서 얘기야. 몫은 제거하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 보통 RX라 쓰거든요. 나머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요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영어 쓰니까 힘들어요? 될, 지우다, no. 자, 그냥 갈게요. 자, 이해가죠? 그럼 봐봐. 잘 봐. 선생님 실제 문제 한번 내볼게. 자,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식이 있어요. fx가 있어요. 근데 fx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도 좀 본 적 있어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요때 나머지를 물어봐요. 근데 조건이요. f-1은 5래요. 오케이? 근데 봐라. 야, fx 식도 아예 모르는데 요거 조건 덜렁 하나만 있는데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 식을요. 바로 뭐로? 항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얼마인지 모르지만 몫이 있겠지. 그거 써요. qx. 나머지를 더해요. 이렇게 항등식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를 이렇게 표현한 게 무슨 식이야 지금?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죠?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그렇죠. 그러면 봐봐.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봐봐. 야, 웬만한 건 아는데 누구는 모르냐? 몫은 몰라. 얘는 아예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제거하고 싶어.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요 앞에 있는 제수 때문에 얼마 넣으면 제거돼? 그렇지. 마이너스 넣으면 제거되지. 항등식이니까 뭘 넣어도 상관없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f-1은 마이너스 때 요게 통으로 요 제수 때문에 없어지고 나머지만 남지. 끝났지? 바로 얘가 뭐라? 나머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써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가요. 표현입니다. 표현. 자, 근데 이 표현에서 조금 좀 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뭘 잘 봐야 되냐? 자, 아까 내가 정리해 준 겁니다. 사실. 자, 어떤 P제수를 제수인 GX로 나누었으니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RX. 그러면 무조건 이거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무조건 뭘로 표현해야 돼? 다항식 나눗셈 나서 그 무조건 뭘로 표현해야 돼? 항등식. 항등식으로 표현해서 나눔을 당하는 애는 나누는 애에다가 몫을 곱하고요. 나머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무조건 요거부터 요거 표현하고 스타트 끊어야 돼. 무조건이야. 이제부터는. 오케이? 자, 그런데 요 표현에서 뭐가 있냐면 또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 아하, 누구?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 자, 요거 한 번만 더 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쓸게요. 자, fx는 자, 제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요. 요 밑에 좀 쓸 게 있어 갖고요. 그냥 쓰자. 자, 누구랑 누구의 관계? 제수와 나머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 다항식의 나눗셈 초등학교 원리 그거 생각을 해내봐. 천천히 봐봐. 야, 그러면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제수가 1차 식이에요. 뭐 x 플러스 1 같은 거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일까?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면 왜 굳이 RX라고 쓰냐면 마치 그 X에 관한 식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RX라고 쓰는 거야. 근데 상수는 어떤 미지수지?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그냥 미지수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확장. 2차 식이 나와요, 제수가. 2차 식이면 나머지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어느 순간에 멈추지? 뭐 이하이면 멈추지? 그렇죠. 1차 식. 나머지는 1차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RX라 쓰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1차 식은요. 식으로는 AX 플러스 B라고 쓰죠. 오케이? 고등과정에서는 몇 차밖에 안 나오냐면 뭐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안 갑니다. 요거 3차까지밖에 안 나와요. 제수가 3차야. 3차 몇 차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오케이? 그런데 아마 요거 개념 여기 있으려나? 그런데 잠깐만. 요거 특히 요 문제. 얘는 이제 뻔한데 요 미지수 요거 두 개죠. 미지수 하나입니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럼 2차일 때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조건이 3개. 근데 예전에는, 최근에는, 옛날에는 거의 무조건 냈었는데 요즘은 좀 아니기도 해요. 몰라. 왜 그걸 자꾸 안 내는지 몰라. 근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미지수가 3개면 조건이 3개야. 조건 3개 주어지는 문제도 있는데 어떨 때는요. 문제가 거지같이 조건이 2개만 주어져요. 그때 푸는 요령이 있어. 원래는 그거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행 가르칠 때 그거를 이해하는 친구는 내가 100명 중에 1명밖에 못 봤어. 진짜야. 그래서 내가 방법 뭐냐? 공식으로 해줬어요, 그냥. 근데 그 공식마저도 알려줘봤자 효용성이 별로 있더라 없더라. 별로 없다. 왜?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나올 때만 하고 지금은 그냥 대충 써. 형태만 봐, 형태만. 이렇게 미지수가 3개로 하면 풀리는 문제도 있어. 옛날에 학교 시험 요것도 나왔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안 될 때는 그때는 요때 나머지 식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형태만 쓰랬다. 얘를 A 곱하기 요때 재수 있고 근데 그냥 써 그냥 깊이 얘기하면 오늘 요거 하다 끝나는 거야. 요 재수 중에 일부를 곱하고요. 따로 더합니다. 요렇게 하면요. 요거 자체가 미지수가 그러면 A와 B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 나올 때 해줄게. 오케이? 근데 뭐 그거는 지금 깊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수학을 그냥 포기해야 돼. 자, 이해가죠? 오케이. 고등수학 포기하는 게 내가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 재수랑 나머지는요, 차수가 한 차수 낮은 거 이하로만 꼭 포진합니다. 그거 명심해줘야 돼.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표현 정도까지만. 자, 요 추가가 있는데 그거 좀 문제 풀다가 좀 할게. 예. 자, 103번 한번 봐봐요. 이거, 근데 이상한, 너 이거 그때 보니까 이거 맞추던데. 103번 좀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냐면 우선 PX를 우선 문제를 쓸게. 얘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요. 요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요. PX를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근데 노트를 좀 펴놓고 보세요. 내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정리할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좀 표현할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뭔가 다항식이 나눗셈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표현하라? 그거를? 오케이, 항등식.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조건을 바로 항등식으로 표현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도 하는 게 나아. 그러면 봐라. PX는 자 재수가 X 빼기 2분의 1이고 요 문제는 또 친절하게 몫이 QX라는 문자로 주어졌죠? 그러면 몫 QX고요. 나머지는 R. 잠깐만. 뭐 요거는 이제 요 답이랑은 상관없지만 보통 RX라는데 왜 R이라고 했지? 요거 몇 차라서? 1차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중요한 거. 요 식은 무슨 식?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PX가 이거 전개한 거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쓰는 거를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필기한 거에 그 마지막 줄에 이어서 쓰세요. 자, 뭐냐면 뭐 제목까지는 좀 그런데 좀 신경 좀 쓸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 재수와 몫과 나머지의 관계. 얘가 근데 조금 약간 그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선 큰 틀로만 얘기해 줄게. 자, 나머지 다항식 나눗셈을요 내가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쓸게요. 항등식으로 QX고요 나머지를 되겠어요. 우리가 앞선에는 뭐랑 뭐의 관계? 재수와 나머지의 관계죠. 근데 사실은 재수랑 몫과 나머지 관계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봐봐. 어떤 다항식이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한 상황에서 자
얘가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계속 재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나머지고요. 그렇죠? 근데 형태상으로 본다면 곱해 있는 두 놈의 관계는 한 놈은 재수고 한 놈은 몫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를 재수로 봤어. 재수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나머지요. 근데 문제가 요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 이건 쓰지 마. 여기까지만 딱 써. 여기까지만.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게. 얘가 2차식이에요. 얘가 1차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봐. 재수가 2차니까 요 나머지 몇 차? 1차. 근데 만일에 내가 재수를 요걸로 봐서 1차야.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재수랑 나머지의 관계에서 재수가 1차인데 나머지도 1차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얘로 한 번 더 나누어서 그거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정리해서 몫이 조금 모양이 바뀌어. 그러면서 나머지는 또 바뀌어. 뭘로? 상수로.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필기상으로 정리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놔. 재수랑 곱해져 있는 놈은 몫이다. 그 대신 몫과 재수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거야. 잘 봐봐. 그래, 이거는 맞는 식이다. 다시 강조. 요게 무슨 식이야? 맞는 식이에요. 자, 요거. 지금 이 똑같은 px란 애를, px를 이번엔 요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 잠깐만, 내 몫을 q라고 안 씁니다. 요때 몫이랑 요때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px는 얘잖아. 똑같은 px란 말이야. 재수를 요걸로 봐야 돼. 그럼 곱해 있는 요 놈이 바로 몫이 되는 거고 따로 더한 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위에 있는 식 요거를 다시 한번 쳐다봐봐. 째려봐봐. 뭔가 이놈이랑 요 놈은 무언가 비슷하지 않냐? 어떻게 비슷해? 2를 곱하면 돼요. 근데 2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산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게 봐봐. 이게 항능식이야. 그럼 2를 곱한다는 거는 양변에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식이 아예 달라져. 뭔가 이거 자체로다가 뭔가 조작을 하면 요 놈을 요렇게 모양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좋아. 그럼 네가 있다 그랬으니까 네가 해봐. 얘를 얘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만들어. 근데 식은 변하면 안 돼. 2를 빼요. 잠깐만. 얘를? 아니 요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거의 90%야. 이 2를 어떻게 하면 돼? 식은 달라지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면 요 놈이랑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어떻게 하면 이놈이 돼? 볼 때 맞듯하지? 자 봐. 내가 해볼게 그냥. 야, 요거를 요거에다가 그래. 요 놈을 만드는 거야. 요 놈. 뭘 곱하면 이거 되냐? 그렇지. 굳이 얘기하면 요 식에서 2분의 1로 묶어. 이거 전개하면 요거 그대로 나오잖아. 그리고 Q 원래 있는 거 써주고 원래 있는 거 더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랑 같은 식이다. 그럼 이거랑 이것도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2x 빼기를 뭐로 보기로 한 거야? 재수인 거야. 2x 빼기를 뭐로 본 거야? 재수로 본 겁니다. 재수로 봤으니까 나머지 놈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요 두 개 곱해가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요도 원래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요 원래 좀 요 변형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아니야. 재수가 몇 차야? 1차지.
상수지. 문제 없으면 그냥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그 답은 뭐다? 몫은 2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오케이? 요거 105번까지만 좀 볼게요. 쉽죠? 틀리면 혼 나는 겁니다. 자, 105번 보세요. 105번. 야, 이제는 아니다. 문제 써. PX를 누구로 나누냐?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 또 친절하다. QX고요. 나머지가 1일 때. 오케이? 야, 이번에는 x 곱하기 PX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요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조건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당시 나눗셈에 대한 조건 무조건 뭘로 표현해? 항등식. 막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너 누구야? 하면 형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또 그 본능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보자마자 또 바로 PX는 2x 빼기 1 곱하기 Q 나머지는 더해요. 오케이. 근데 아까 문제랑 약간 바뀌는 게 뭐냐면 잘 봐라. 얘는 맞는 식이야. 항등식. 근데 좀 모양이 바뀌었죠. x 곱하기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요 놈을 만들려면 양변에 항등식이니까 뭘 곱해야 돼? x 곱해야 되군요. 그럼 x, px. 여기 또 곱할 때도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항이 두 개니까 각각에다 x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x 곱하기 2x 빼기 1 qx고 플러스 x예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다. 자, 잘 보자. 요거를 뭐를 재수로 봐야 돼? x 빼기 2분의 1을 재수로 봐야 돼. 또 마법 또 부려보자.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 놈이요. 요 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쉽다. 이건 쉬워. 얘를 어떻게 하면 요 놈이 되죠? 자. 식은 같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요 놈은 같아야 돼. 형태는 좀 다른데 요 놈으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아까보다 쉬워. 아까처럼 머리를 더 쓰면 안 돼. 머리를 덜 쓰라고. 얘는 2분의 1을 뽑으면 안 되지. 뭐를 뽑아야 돼? 그냥 2로 뽑아야죠. 아까는 좀 오히려 힘들어. 아까 원래 좀 힘들어. 억지로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건 그냥 2 뽑으면 되지 임마. 자, x 빼기 화내는 거 아니야. 소통하는 거라고. 요렇게 이해가지? 이거 좀 정리해서 다시 쓸게. 그래서 x 곱하기 px는 그냥 쓸게. x 곱하기 2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qx 더하기 x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재수로 보겠다? 문제에서 얘를 재수로 보겠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무슨 문제? 방금 한 것처럼 이거 곱한 건 뭐? 답 몇 번? 어디 갔어? 몇 번? 이게 몇 번 문제야? 주관식이네. 봐봐. 이거 뭐? 그럼 이거 나머지. 돼, 안 돼? 안 되는 게 질문하겠죠. 왜 안 될까? x가 붙어 있어서. 아까 얘기했는데. 봐봐,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봐봐. 아까도 얘기했는데. 재수가 몇 차야? 1차. 근데 아까는 나머지가 얘가 1차인데 상수라서요. 문제 안 돼서 그냥 다. 근데 이게 1차인데 몇 차야? 1차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봐봐. 풀이가 약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냐?
굳이 얘기하면 얘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나중에 아마 나올 거다. 얘가 자 볼게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좀 어려운 문제 이걸 할 거야 실제로. 얘를 x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1밖에 없네. 뺐더니요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자마자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굳이 쓰면 이거 지울 거다. x라는 애는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요.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요 x를 x는 이 식인 거 아니야? 항등식으로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냐? 이거 신기하다 이거. 재수랑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 따로 더하는 거거든. 요걸로 봐야 돼. 요거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요거로다가 묶일 수 있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빼기 2분의 1로 묶고 요 놈에 곱해니까 요거니까 2xqx고 요걸로 또 묶으니까 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1까지 묶고 얘는 못 묶이잖아.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해야 자 다시 재수가 1차인데 얘가 상수항으로 하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네가 딱 보면 충분히 알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풀면 좀 힘들어요. 이해가죠? 오케이? 우리 그 효원이랑 30페이지 피시면서 우리 가연이랑 우리 효원 친구는 그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은 맞지만 독특한 풀이 있죠. 예. 예, 그런 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좀 뭐랄까 좀 어렵게 내거나 이러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이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지금 우선 언급할 거는 그냥 요거 항등식 단독형 문제거든요. 쉬워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자 먼저 몇 번 볼 거냐면요. 193번 30페이지 193번 보세요. 자 이게 초반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줘야 돼요. 모든 실수 x, y 줄쳐야 돼요. 자, 네 이것도 씁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 동그라미 치세요. 성립. 등식이 성립. 자, 내가 이거는 초반에는 한 두세 문제는 요걸 체크해 줄게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 이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근데 항등식이라는 표현, 이 항등식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안 되고 변수가 뭐라는 거야? x 혼자가 아닙니다. x, y가 둘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x, y 말고 나머지 문자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첫 수업에서 그렇지. 오케이.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야. 얘가 성립할 때 잠깐만 식을 좀 써놓고 또 얘기할게. 식이 뭐냐면 a, x, 2y, b, 2x 빼기 y, 마지막으로 c는 4x 플러스 3y 빼기 2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야. 요때 보면 문자가요 x, y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도 있거든. 그래서 a, b, c에 대해서요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한 거 얼마냐. 그러니까 요 a, b, c 미지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복습해 봅시다. 딱 보니까요 이 식은요 우리 항등식의 해법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요 명칭 몰라도 돼.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에요. 근데 이 식은요 누굴 쓰는 게 조금 쉽냐면 수치대입을 해도 되긴 해.
근데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면 아는데 얘는요 그냥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나아요. 비교법.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요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좌변식을요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 자 여기 보니까 4x 플러스 3y 빼기 2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x는 ax랑 2bx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요 a 플러스 2b 하고요 x. 자 y의 개수는요 2a고요 y는요 빼기 b네요. 그래서 여기가 2a 빼기 by. 그리고 변수가 없는 애는요 누구밖에 없냐면 c밖에 없습니다. c. 요 놈이요 4x 플러스 3y 빼기 2랑 같으면 돼요.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뭐 4가 되면 되는 거고요. 2a 빼기 b가 3이 되면 되고요. 그냥 c는 바로 마이너스 1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요게 a 플러스 2b는 4, 또 2a 빼기 b는 3. 아, 딱 보니까요. 요 두 놈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그냥 밑에 거 2배 할까? 요 2배 하니까 여기 4a 빼기 2b는 6이니까 요 두 놈을 더해 버립시다. 그랬더니 5a는 10 되면서 a는 얼마가 된다? 2요. a이니까 어디다 넣을까? 아, 여기다 넣읍시다. 넣고 요 정리 해주니까 b는 1 나오죠. 오케이. 자, c는요 결정됐어요 이미. c는 개수 비교로 빼기 2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a에다가 빼기 b를 빼고요. c를 또 더해주라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빼기 1 해서 답 해주면 돼요. 개수 비교법. 오케이.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거 194번도 볼 건데 좀 차이를 느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항등식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줄 치세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번에는 잘 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또 관계없이란 단어도 뭐랑 똑같다 보면 되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뭐가? kx 플러스 xy 플러스 ky 빼기 3k 빼기 2는 0이요. 오케이? 얘가 항상 성립할 때, 자, 상수 xy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냐?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첫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습니다. 그래, 얘가 항등식이라는 걸 인식해. 근데 변수 누구에 대한 항등식? 이번에는 k가 되는 거야. 달러. 야, 근데 식을 보니까 문자가 k도 있고요, x도 있고 y도 있네. 그럼 x, y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x, y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 이해가냐? 오케이? 야, 그래서 자, 잠깐만. 얘는 이게 또 항등식의 형태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는데 이 개수 비교에서 조금 되게 쉬운 형태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나중에 거의 뭐 항등식이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형태상으로 보면요, 이런 형태가 되게 잘 나와요. 뭐 실수 k 값 관계없이, 그러면 k라는 문자가 있는 애들이랑 k라는 문자가 없는 애들로 구성되거든. 그러면 k가 없는 애들, k가 있는 애들을 묶어서 는영 보통 이렇게 만들면 쉬워요. 왜냐? 항등식 뭐라고요? 변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도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지. 그게 0이 돼야 돼. 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요 놈이랑 요 놈은 다 뭐가 되면 돼? 0 되고 0 되면 k에다 뭘 넣어도 0이 되죠? 요런 구조로 만드는 게 보통 항등식에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언급한 것처럼 k가 없는 애들끼리 우선 쓰자. 보니까 여기 없고요, 여기 없죠. 그래서 x 곱하기 y 빼기 2. k 있는 애들은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인데 요 놈은 k로 묶어서 쓰자. 그랬더니 x, y 빼기 3은요. 오케이. 는영 해준 게 되게 좋아. 야, 그랬더니 개수 비교로 가긴 할 건데, 야, k다 뭘로도 0 돼야 돼. 아, 그럼 얘도 0, 얘도 0.
여기서 우리 복습, 이 앞에 거 복습 개념. 그러면 x 곱하기 y는 2고요.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3이 됩니다. 이것도 연립해서 x, y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뭐요? 제곱의 합이죠. 뭐 하고 싶어요? 곱셈 공식에 변형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때려 넣어주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더하기가 3, 3의 제곱 9 빼기 4. 그래서 얼마? 5. 오, 쉽다. 그치?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해. 요거 항상 문제 지문에서 뭐를 변수로, 항등식의 변수를 뭐로 놓느냐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줄 쳐요. 지겹다. 그쵸?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잠깐만. 쓰고 하자. 얘가 등식이 항상 성립. 줄 쳐놓고요. 성립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도 좋고. 야, 그러면 봐봐. 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에 대한 그렇죠. x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좀 체크해놔. 써놔. 그리고 나서 문제 좀 쓸게. 근데 이번에 좀 재밌다. 자,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a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자, b x 빼기 1 플러스 c.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a, b, c를 구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까다롭게 해놨냐? 2a 뭐야 이거? b c는 얼마냐? 자,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어렵게 하고 싶어, 쉽게 하고 싶어? 어렵게 갈게요, 우선. 쉽게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잠깐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돼. 개수 비교 우리 앞에서는 이거 말고 앞에서는 개수 비교를 하려고 이거 다 전개해갖고 동류항 정리해서 요거 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3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관계식이 몇 개나 나오냐면 3개나 나와서 또 3개 연립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본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봐봐. 뭔가 우변의 식에 뭔가 특징이 좀 있지 않냐? 있죠. 이거 뭐냐? 얘는 x 빼기 1이고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네요. 보통 요렇게 뭔가 일치되는 어떤 형태가 있거나 특징이 있거든요. 좀 이따 요거 비슷한 것도 하나나 두 개 더 풀 때 보면 돼요. 보면 요런 애들 나오면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요런 애들은 그냥 수치 대입법 쓰는 게 좀 편해요. 수치 대입법. 자, 본능적으로 가라. 본능적으로. 딱 보니까 얼마 넣고 싶지 않냐 막? 그렇죠. 왜냐면 1 넣으면 겁나 쉬워지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C 나오죠. 오케이? 우선 X에다 1 넣을게요. 그럼 1 넣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6은 바로 C 되죠. 1 넣으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 넣고 싶어? 본능적으로. 오케이, 0, 오케이. X에다 0 넣읍시다. 오케이? 0 넣으니까 다 없어지고 1. 0 넣으니까 마이너스의 제곱 그냥 1, A. 0 넣으니까 빼기 B. 잠깐 아까 C 구해놨죠? C가 얼마였어? 6이었죠. 근데 이거 조금만 정리해서 A 빼기 B는 빼기 5로 해놓읍시다. 야, 그리고 또 얼마 넣고 싶어? 본능적으로. 오케이. 어유 센스 좋네. 2 넣어요, 2 넣어. 숫자 약간 크네? 그래도 해, 그냥. 그 정도면 뭐 하지. 12, 4, 1은. 근데 2 넣으면요. 1의 제곱 A. 2 넣으면요, B. C는 아까 구해놨죠? 6, 오케이? 예. 그래갖고 여기서 또 A 더하기 B는 6 여기로 넘어가니까 11 이렇게 되겠네. 아하. 요거 연립하면 A, B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두 개 더해버립시다. 그래서 2A는 얼마? 6 되겠고, A는 그래서 얼마? 3 해주면 됩니다. A 3이니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었더니 B는 또 얼마가 돼요? 8 되겠네요. 8. 이렇게. 자, 좀 귀찮은데 2A니까 6, B는 8, C는 6.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얼마? 8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가죠? 쉽다. 자, 볼게요. 근데 우선 요게 198번이 별 하나만 치세요. 이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거. 근데 약간 좀 독특해.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자, 당시 px에 대해 여기 줄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게 조금 줄이 띄어져 있어도요, 그냥 x의 값에 관계없이까지만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걸 딱 보는 순간 또 뭐? 항등식인데 뭐에 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 별표 친 이유가 있어요. x 빼기 1,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px는 얘는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요. 얘가 항상 성립할 때 미지수는 여기 있는 a, b예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근데 벌써 좀 느낌은 올 거야. 자, 포인트가 px는 아예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정의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로 할지 수치 대입을 할지인데, 자, 먼저 잠깐. 개수 비교하려면 필연적으로 px가 어떤 식인지 미지수가 있더라도 어떤 식인 줄 알았는데 아예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수치 대입입니다. 좀 약어로 쓸게. 어떤 친구들 내가 이렇게 쓰면 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내 주둥아리로 말하는 시부랑거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수치 대입이에요. 야, 그런데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선은 그 얘기하자. px를 아예 모르니까 이 새끼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본능적으로 보니까 슬쩍 요 시기에다가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오케이. 우선 1 넣고 얘기할게요. 1 넣어보자. 요놈 때문에 통짜배기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0이 되고 1 넣어주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b 이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우선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근데 a, b니까 미지수가 이제 하나가 두 개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이번에 x에다 얼마 넣고 싶어요? 오, 루트 1 좋아요. 아니 그걸 하지 마요. 그거 좋아요. 좋다니까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더 골치 아프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봐봐. 루트 2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원래 이게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칭이냐면 요 식인데 지수가 좀 특징이 있지 않니? 지수가 짝수죠. 요런 거 이제 나중에요. 나중에 아마 요거 인수분해 단원인가 곱셈 공식인가 거기 나올 텐데, 지수가 모두 짝수로 구성되는 이런 식을요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요. 근데 복 2차식이라는 애는요 100% 치환해서 풀어요. 오케이? 근데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건 쓰지 마.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x제곱을 다른 문자 a로 치환하면 얘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a 대문자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게 실수라고 나왔냐? 원래 이게 문제가 아마 교과서 이렇게 안 나오고 얘가 이렇게 플러스 됐을 거예요. 근데 좀 의구심 가져요. 근데 이거 안 맞아. 지금 상황에서 안 돼. 원래 배우면 안 되는데, 만약 이게 플러스면 그냥 이거 너 맞아. 루트 2 맞아. 플러스면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맞아. 공부 좀 했지. 허수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허수까지 가서 뭘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냥 이 생각하면 안 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통짜로 생각해. 무슨 얘기냐? 굳이 x에다 얼마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x의 제곱이 2라고 봐봐요. 그래도 상관없어. 왠 줄 아냐? 그럼 얘는 2고요. 얘는 얼마가 되니까 그냥 4야.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값이 필요하지 않고 제곱한 게 얼마다. 왜 가능하냐? 이게 다 보기차식으로다가 제곱 짝수차항만 주어져 있게 되는 거야. 이걸 제곱, 그럼 얘는 x는 아니 필요 없어. 얘가 0이니까 다 필요 없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0은 x의 제곱이 2니까 얘는 4, 그리고 얘는 2a, 그리고 b요. 정리 좀 해줄까? 2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4.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되죠? 오케이? 밑에서 위로 빼버리자. 그랬더니 a는 빼기 3. a가 빼기 3이니까 b는 2.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얘는 그냥 곱셈공식 변형 필요 없네요.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9 더하기 4라서 얼마? 13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보세요. 199번. 요거 그냥 별표 요거 2개 쳐놓으세요. 자, 봐봐요. 199번. 199번. 야, 요거, 내가 요거, 잠깐만, 요거를 다 몇 개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해가. 잠깐만, 이거를 몇 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씨발, 이 제기를 이거 4개 다 해야 돼. 아니, 중요해서 그래요. 자, 보면요, 우선 볼게. 199번은 우선은 봐봐. 요런 형태도 요거 내신을 되게 잘 냅니다. 자, x 플러스 1에 대한 5승이 이거를 실제 전개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a0, a1x, a2x의 제곱, a3x의 3승, a4x의 4승, a5x의 5승 이렇게 된대. 그럼 이거 실제로 전개하라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돼. 이거가 또 여기 줄쳐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입니다. 친절하게 x에 대한 항등식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까지의 합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하면서도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이게 풀이 과정이 좀 정해져 있어. 자, 잘 봐라 한번. 얘가 보통 A1, A2, A3, A4, A5가 얼마냐 물어보는데 가만히 살짝 보면 요 놈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냐면 A1, A2 요 개수들이에요.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만 사라지면 좋아. 근데 사라지는데 어렵지가 않아. X에다 얼마 넣으면 우선 딱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요 애들이 그대로 나와. X에다 얼마 넣으면 1, 오케이. 우선 1 넣읍시다. 항등식이니까 뭘 넣어도 상관없지. 1 넣었더니요 2의 5승 32. 1 넣었더니요 그냥 A0, A1, A2, A3, A4, A5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부분까지냐면 A1부터 A5까지만 원해. 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럼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기존 식에서요. X에다 얼마 넣으면 A1만 남지. 얼마 넣어? X에다 얼마 넣으면? 오케이. 0. 0 넣었더니 1에 5승 1. 그럼 A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야. 그럼 A0가 1이니까 뭐 하면 돼? 이거 넘기면 되죠? 그러면 요거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얼마? 3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 문제는요. 요 개수들이랑 A0 구하는 형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 몇 번을 볼 거냐면요. 200번은 좀 식이 조금 다르거든? 근데 다른데 똑같은 거야. 200번도 보자 그냥. 200번도 똑같은데 짜고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식이요.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의 5승. 이거 전개하면,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다.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가 몇 차 나오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 슬쩍 보니까 A10 x 빼기 1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고 x 빼기 1의 9승. 이런 식으로 쭉 내림차순으로 해서 A1 x 빼기 1 더하기 A0까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런 거 요런 유형들 보면요 무조건 대놓고 x에다 1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자, 먼저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랑 문제가 거의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왔네. 얘는요 그냥 A0 단방에 나옵니다. A1, A2 이런 식으로 해갖고 A10까지가 얼마냐. 오케이? 딱 보니까 아까랑 좀 달라. 왜냐면 요 각각의 구성인 식이 x 빼기 1이거든요. x에다 얼마 넣으면요 이 개수들이 그대로 내려오지. 얼마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되죠. 그렇죠. x에다 이게. 자, 2 넣어봤더니요 조금 해야 되겠네요. 이거 4. 이거 뭐 할 필요 없었네요. 3의 5승. 우리 3의 5승 얼마입니까?
와, 대단합니다. 누구나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넣어주면 A10, 거꾸로 되지만 똑같아요. A고, 점점점, A1, A0. 근데 이거 약간 좀, 답이에요, 그냥. 근데 잠깐만. 아까 문제처럼 A1부터 A10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A0만 따로 아까처럼 구해서 하면 되지. 이번에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오케이. 없어지고 1 넣었더니 얼마냐? 2의 5승. 그쵸? 그렇지. 2의 5승인 32가 되면서 A0. 거꾸로 요거가 32가 여기로 넘겨고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201번도 볼게요. 야, 이제 좀. 자, 201번은 조금 살짝 지웁시다. 보면 조금 달라. 항등식이요. 3x의 제곱 빼기 4x 빼기 2의 몇 승이야, 이거? 3승은 A0, A1x, A2x의 제곱. 요런 식으로 해서 얼마까지야? A6, x의 6승입니다. 오케이? 자, x에 대한 항식 줄 살짝 쳐놓고요. 이번에는 어떤 값 원하냐면 A0, A1, A2, A3 빼기 A4, A5, A6이요. 내가 이 유형을 지금 거의 다 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 얼마 넣으면 요거 모양이 딱 나오냐 이거죠. 근데 봐봐. 얘가 보면 홀수일 때마다 마이너스지. 그렇지? 근데 홀수 개수일 때가 지수가 다 없네. A3 x의 3승입니다. 오케이.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요런 명이 그대로 나올까? 그렇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요. 잠깐만, 요거는 3, 4 빼기 2의 3승이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A0,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1 그대로 나옵니다. 제곱이니까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겠죠? 쭉쭉 그냥 이렇게 A6, 오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야? 5의 3승 12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자, 202번 보세요. 요거 좀 지우고 해야 돼요. 자, 봅니다. 202번. 자, 똑같아요. x에 관한 관계없이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리고 좀 달라.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전체 4승은 a0, a1x, a2x의 제곱, a3까지 써놓자. 3승. 그리고 7도 써놓게 내가 일부러. 7승 A8의 X의 8승. 이렇게 됩니다. 얘가 항상성이 봤을 때, 여보, 이번이 좀 독특하다. A0, A2, A4, A6, A8 이렇게 더하래요.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짝수항들만 싹 더하라는 거죠. 이거는 연산이 좀 필요해. 자, 첫 번째 단계. 그냥 우선은 기본빵은 이 개수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오케이, 1. 1 넣어주니까 좀 웃기네. 1에 4승 낼 뿐입니다. 그리고 A0, A1, A2, A3, A4. 약간 길긴 한데 내가 그냥 다 쓸게. A6, A7, A8까지. 근데 여기서 누가 사라지고 싶은 거야? 홀수항들이 사라지면 되지. 근데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뭔가 이게 항이 교대로다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런 애들은 x에다 얼마 넣으면 돼? 그렇지. 우선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이고요. 1이니까 3의 4승.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A0. 홀수 지수승일 땐 빼기 살아있고요. 짝수 지수승은 살아있으니까, 음수는 사라지니까 홀수 번호마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요. A6, A6
빼기 H 플러스 A8. 야, 이거 좀 길긴 한데 어떻게 연산하면 짝수만 살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놈을. 두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긴 거 더하는 거 별거 없다. 등호 기준으로 요거끼리 더하세요. 81에다가 82. 근데 이렇게 더하고 요렇게 홀수항들이 다 없어지긴 하는데 홀수항들이 짝수항들이 몽땅 다 몇 개씩 생성되냐? 2개씩. A4, A6, A8. 근데 우리는 하나씩만 원하니까 이 양변을 2로 모으면 돼. 나누면 돼요. 그래서 4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41 가시면 돼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겁먹지 마시고.